강아지가 구토하는 원인, 이 차이만 아셔도 응급으로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갈 일은 없을 겁니다. 다른 증상이 보이는데도 잘 모르고 지나간다면 강아지가 앓고 있는 질병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사실, 특히 노란색 토를 자주 하는데 밥도 잘 안 먹고 기력이 없다면 확률이 높아요. 강아지 구토는 정말 흔한 증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반려인들이 보는 증상이죠. 그만큼 구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너무 허겁지겁 먹거나 이상한 걸 주워 먹어서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보호자는 강아지가 구토를 할 때 구토를 어느 시점에서 했는지, 어떤 색인지 등등 여러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초보 반려인이었던 시절 베리가 갑자기 토를 했는데 너무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이것저것 받아보고 했었죠. 하지만 강아지는 사람과 다르게 구토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구토가 어느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강아지가 구토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강아지가 구토를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강아지가 구토하는 원인, 이 차이만 아셔도 응급으로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바로 그 차이를 알아보러 갈까요? 처음엔 강아지가 소화액들을 역류한 것인지 구토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강아지 구토는 구토 전 입술을 자꾸 핥고 침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뒤로 사람이 구토하는 것과 같이 복부가 꿀렁꿀렁 거리면서 속 안에 있던 것을 개어내죠. 꿀렁꿀렁. 하지만 역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류는 보통 물이나 음식물을 급하게 먹었거나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데요. 구토와 달리 꿀렁꿀렁 거리는 증상이 없고, 정말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속 안에 있던 것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입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 강아지가 산책을 한 뒤에 물을 갑작스럽게 빨리 먹는다거나 밥을 빨리 먹는다면 역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천천히 먹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천천히 먹게 해줄까요? 물 같은 경우는 너무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주시고, 그릇에 조금씩 덜어서 천천히 먹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밥도 똑같이 너무 허겁지겁 먹는다면 조금씩 덜어서 주는 게 좋겠죠. 밥을 너무 좋아해서 습관적으로 허겁지겁 먹는데 어떡하죠? 하신다면 건사료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되는 습식 사료를 줘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베리도 밥을 너무 좋아해서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땐 거의 씹지도 않고 밥을 삼켰었어요. 딱딱하고 큰 간식은 절대 주면 안 됐었죠. 그래서 저는 훈련할 때만 건사료로 주고 그냥 밥을 줄 때는 습식을 줍니다. 그 다음 구토로 넘어가 볼게요. 구토에도 어떤 증상과 같이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따라서 강아지가 구토를 하고 난 후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증상이 보이는데도 잘 모르고 지나간다면 강아지가 앓고 있는 질병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세요. 갑자기 구토를 한 경우라면 보통은 공복토가 가장 흔한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공복토를 자주 합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다르게 몸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육들이 약하기 때문이죠. 공복토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흔히 노란색 거품토로 자주 발견됩니다. 이는 강아지가 공복 상태에서 위산 분비로 인해 속이 쓰려서 구토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정해진 시간에 밥을 주거나 자율급식을 한다면 제한급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일정하게 밥을 주는 시간이 정해진다면 위산 분비도 그 시간에 맞춰서 분비를 시작할 거고, 새벽에 위산이 분비되어 강아지가 속이 쓰린 상황은 많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강아지가 하루에 2번 이상 구토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번 이상 한다면 강아지가 보호자 몰래 이상한 이물질을 주워 먹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은 도심에서 산책을 할 때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나 초콜릿, 은행 등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먹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게다가 그 이물질의 크기가 크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강아지가 주기적으로 구토를 한다면 만성 구토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구토와 동시에 다른 이상한 증상들과 함께 동반된다면 심각한 질병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복통과 피가 섞인 구토, 기력이 없거나 발열, 체중이 감량된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노란색 토를 자주 하는데 밥도 잘 안 먹고 기력이 없다면 췌장염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췌장염이 있는 강아지들 대부분의 증상이 밥을 잘 먹었는데도 주기적으로 구토를 하거든요. 예외로 예방접종을 아직 끝마치지 못하거나 예방접종 중인 자견들이 구토를 하고 추가적인 증상이 보인다면 파보바이러스일 확률이 높아요. 이는 치사율이 90%인 만큼 어마무시한 질병이니 증상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강아지가
점점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러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시려면 오른쪽 위에 영상을 한번 시청해보세요. 구토는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리 강아지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조마조마하면서 병원을 가는 경우가 정말 많죠. 건강한 강아지라면 보통 구토를 하는 경우 공복토, 이물질을 삼켰을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사실 강아지가 만성으로 구토를 하는 경우는 이미 병이 진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소화기관이 안 좋은 강아지가 있지만 나의 강아지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못하는지, 어느 속도로 먹어야 하는지 등의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사료를 바꿔주거나 사료를 주는 주기를 바꾸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주기적으로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식이습관이나 조절에 대해서 수의사님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강아지를 행복하게 오래 살게 하는 보호자의 습관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